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다. 세계 빅클럽 어디에서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다. 리버풀, 맨시티, 레알,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 얘기하는 거라고. 어디든 떠날 수 있으니까 토트넘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계약해라. 토트넘은 반드시 손흥민을 붙잡아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네요. 네. 다음. 네, 볼리TV 성욱입니다. 언제나처럼 구독 감사드리고요. 웨스트브롬전 현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마디만 제가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한두 경기 골 없었다고 악플 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갈 수 없어서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 매주 기쁨을 주는 선수입니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이 정도 성과 내는 거 대한민국 역사에서 분야를 막론하고 손에 꼽을 수준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예요. 뒤틀린 마음 가지려면 그냥 관심을 끊어주세요. 자, 경기 하루 전 외신에서 나온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손흥민 칭찬, 그런 의미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턴빌라 레전드죠. 아주 스피드가 빨랐던 공격수입니다. 가브리엘 아그본라허인데요. 말썽 좀 피우고 작년에 은퇴한 선수인데 손흥민 향해서 극찬을 최근에 했습니다. 자,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다. 세계 빅클럽 어디에서든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다. 리버풀, 맨시티, 레알,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 얘기하는 거라고. 어디든 떠날 수 있으니까 토트넘 원하는 거 다 들어주고 계약해라. 토트넘은 반드시 손흥민을 붙잡아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얘기네요. 네. 다음은 잉글랜드 국대 출신 수비수입니다. 에버튼, 맨시티 등에서 활약했던 조레온 레스콧이 손흥민을 어나더 레벨로 성장한 선수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손흥민은 당연히 월드 클래스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 아주 제대로 칭찬 릴레이를 했는데 제가 좀 더 읽어드릴게요. 아마도 모두가 좋아하는 선수가 아닐까? 누구도 그를 미워할 수 없다. 늘 웃으면서 플레이를 한다. 정말 즐기는 모습이다. 최고 공격수들 리스트에서 가장 밸런스가 좋은 공격수다. 왼발, 오른발, 헤딩 다 잘한다. 네. 이런 선수를 왜 우리가 욕하냐고.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현지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스 베일이 추가가 되면서 완벽했던 손흥민 케인 조합에 금이 갔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일단 경기 직후에 지금 다음 경기 기다리면서 지금 이 현지 반응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일일이 긁어오지 못했는데요. 굉장히 좀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아무튼 베일을 좀 더, 왜냐하면 손흥민과 케인이 이미 검증된 조합이기 때문에 베일의 가세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들을 하는 그런 댓글들, 반응들 많이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베일이 잘하면 좋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잘하고 있던 손흥민 케인 조합에 만약에 좀 부작용이 생긴다면 과연 베일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무리뉴 감독님도 생각이 좀 많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고요. 아무튼 후토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일이 들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약간 소극적인 느낌? 약간 좀 양보하는 느낌 이런 게 좀 드는데 안 그래도 해리 케인이 플레이메이커형 스트라이커로서 약간 좀 포지션을 바꾼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교통정리가 필요해진 그런 KBS의 그런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이뉴스 평점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요 선수들 평점만 매겼는데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5점을 줬습니다. 전반전에 박스 안에서 슈팅 기회를 놓쳤던 것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했는데 아주 뛰어났던 시즌 초반에 비해서 아쉬움이 많다는 내용을 적었고요. 이 부분은 우리도 아쉬우니까. 해리 케인한테 7점 줬습니다.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선수인데 대체로 부진했지만 결정적인 골을 만들어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가레스 베일한테 6점 줬고요. 베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 부상을 달고 토트넘에 온 것, 평점에 참작을 했다고 썼는데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자, 에릭 다이어, 이날 다이어 8점 줬는데 이날 다이어 활약은 충분히 칭찬받을만 합니다. 올 시즌 최고의 공격력이 최악의 수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날은 달랐다 이렇게 쓰면서 높은 평점을 주는데요. 웨스트브롬 에이스인 마테우스 페레이라가 코로나로 빠진 덕을 봤다고 또 적어놨네요. 자, 풋볼 런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비수들 평점이 좋습니다. 특히 에릭 다이어한테 9점 줬고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인정! 자, 반면 수비수 중에 레길러는 박한 점수 6점 받았고요. 이해할 수 있는 점수고, 최악은 시소코입니다. 달랑 4점 받았습니다. 저도 입중계 하면서 계속 제가 가장 먼저 바꿔야 될 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근데 참 고민이네요. 토트넘 윙크스도 별로, 시소코도 애매.
로셀소는 수비 부담이 좀 있고, 자, 손흥민은 가레스 베일하고 똑같이 5점을 줬습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바쁘게 움직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썼네요. 자, 이브닝 스탠다드입니다. 여기 패트릭 기자가 매긴 평점인데 풋볼 런던보다 조금 짭니다. 다이어가 8점으로 최고점 받았고요. 최저 점수는 이제 시소코, 손흥민, 베일 이 세 선수한테 나란히 5점 줬습니다. 아무튼 베일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장면은 손흥민이 낭비를 했다고 썼습니다. 손흥민에 대해서는 역시 이제 그 슈팅, 네, 바로 슈팅 가져가지 않았던 바로 그 장면 지적이 전부인데 사실 네, 뭐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MOM은 케인 좋습니다. 뭐 도 경기를 끝내버린 승점 3점을 따낸 선수니까 뭐 당연하죠. 자, 마지막으로 스퍼스웹 보겠습니다. 여기도 에릭 다이어한테 9점 줬네요. 이거 뭐 이날은 인정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가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들의 씹새끼 토비 알도베이르트가 8.5점이라고? 호이비에르가 이 경기에서 8.5점이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시소코 4점 준 거는 뭐 여기도 같고, 해리케인 8점. 뭐 이거는 인정이죠. 재밌는 게 여기도 손흥민하고 베일을 동점을 줬는데 둘 다 이제 5.5점을 줬습니다. 그 슈팅 머뭇댔던 장면은 여기서도 거론이 됐고요. 베일에 대해서는 네, 우리는 가레스를 참아내야 된다. 좀 기다려줘야 된다. 뭐 이런 뜻인데 점점 더 올라오고 있다고. 뭐 새로 이제 팀을 옮긴 선수고 아무래도 부상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배려를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리고 토트넘의 뭐 어카인더블 레전드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러길 바라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를 봐도 그렇고 스타일 면에서 그렇고 좀 많이 뛰지 않은 모습도 그렇고, 과연 베일이 몸이 올라왔을 때에 KBS 조합이 지금 KS 손흥민 케인만으로 이렇게 휩쓸고 있던 지금보다도 나을 수 있을지, 이거는 좀 판단이 좀 안 서네요. 네, 좀 현재로서는 판단을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 이번 경기까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좀 대표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이 친선전하는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뭐 대표팀도 대표팀 나름대로 그렇다고 손흥민 선수를 빼기가 쉽진 않잖아요. 대표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올해 한 번도 소집이 된 적이 없으니까 해외파 소집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11월인데. 그 때문에 벤투 감독 그 대표팀 사정도 있어서 또 손흥민 선수가 또 거의 주장이잖아요. 또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본인 또 좀 뺄 수도 없고 쉴 수도 없고 좀 걱정은 많이 되는데, 뭐 대표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뭔가 걸릴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좀 영리하게 잘 좀 보내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체력적으로 지금 일주일에 2경기씩 매주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해외까지 왔다 갔다 하고, 요즘에 또 그 출입국 할 때 얼마나 또 까다롭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 있고, 이게 지금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A매치 휴식기가 지금 찾아온 것이 좀 득이 될지 독이 될지 좀 여러 가지 좀 다양한 해석이 좀 가능한데요. 아무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 아무튼 뭐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경기였는데 해리케인 선수가 정말 에이스는 이런 것이다. 네, 뭐 이거는 뭐 무조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1대0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토트넘이 중간 순위 뭐 1위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물론 아래 있는 팀들이 올라오면서 순위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현지 팬들도 걱정하는 것처럼 케인 손흥민에게 물론 집중이 된 것은 좀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이 두 조합이 정말 좋았잖아요. 근데 베일을 여기다 끼얹은 것이 과연 이게 좀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리TV 서영욱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볼빠.